저도 UAM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배웠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했는데 사실 스마트 시티와는 제가 좀 인연이 있습니다. 한 2003년부터 스마트 시티를 계속 해왔고 얼마 전까지 스마트 시티 국가시공도시의 마스터 플래너로 제가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스마트 시티보다는 스마트 시티를 넘어서 어떤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관점에서 어떻게 정책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약간 좀 이제 하이 레벨이라고 할까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어떤 그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전략과 정책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 변화되는 부분에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 정리를 했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스마트 시티도 그렇겠지만 스마트 모빌리티가 제대로 이 발전을 하려면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죠. 데이터도 필요하고 시장도 만들어줘야 되고 문화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많은 조건을 공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면 지금 요새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새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는 그동안 투자를 게을리했던 현재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런 어떤 현재 아니면 과거 제한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 AI도 얘기하고 스마트도 얘기를 하고 로봇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작을 하는 이게 바로 산업화의 버금가는 변곡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니버설한 세계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 안에서 이제 거의 그 대등한 조건에서 뭔가 서비스라든가 이걸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를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드리븐 사회를 맞이할 때는 이제 데이터가 로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는 그런 로컬한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도시는 안 가지고 있고 이런 차이가 이제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머리에도 연구에도 하나의 큰 변화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변화 이건 조금 더 이제 크기는 한데 스마트 모빌리티 자체와는 좀 그렇게 어떤 특정 부분의 서비스이기보다는 사회 시스템 전체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더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쉽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우리가 했던 산업화라고 하는 건 자연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앞으로의 세상은 자연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내는, 직접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아티피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막 있겠죠. 그럼 뭐가 예를 있겠냐? 그러면 인텔리전스, 지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지능이라고 하는 이거 AI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산업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혁명적이죠.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경험에서 오기 때문에 산업사회에서는 그 스킬 아니면은 이 기술, 지능 훈련 그래서 산업사회의 노동정책이라든가 산업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킬과 기능을 갖다가 이제 확보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물론 모빌리티 영역에서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데 AI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스킬과 기능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문제가 되고 또 레이버라고 하는 것도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산업사회는 아무리 뛰어났지만 인구수에 의존을 했죠. 자연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레이버도 자연에 의존하지 않고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보는 스마트 모빌리티가 있지만 만약 개도국으로 넘어간다. 개도국에 넘어가가지고 스마트 모빌리티를 보면 대략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모로코 쪽하고 모로코 시하고 일을 할 때 그건 그때 그 제안을 했었던 것인데요. 모로코 같은 개도국에서는 딱 세 가지가 스마트 모빌리티의 핵심
이 다양한 이 교통수단들을 사람들이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저 인터모달에 대한 이 니즈가 굉장히 지금 높죠. 그래서 이제 개도국 시장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특히 트랜스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개도국에서 생각하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인프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대중교통을 쓰게 할 것이냐. 그래서 패신저 인포메이션하고 그리고 페어 인테그레이션. 즉 우리가 각하면은 대중교통 타게 되면은 대중교통에 대한 안내 시스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플러스 우리 이제 통합교통카드 뭐 연계해가지고 이제 디스카운트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월드뱅크라든가 IFC에서 지금 개도국에 지원을 할 때 거의 스마트 모빌리티에서는 이제 거의 뭐랄까 그걸 뭐라고 하죠? 가장 일반적인 아이템으로 저런 것이 일단 들어갑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왜 실패하고 왜 저기 극복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물론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결국은 두 가지 큰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난 거의 10년 가까이 10년은 안 됐지만 가까이 막 돌렸지만 뭐 연구마다 좀 다르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혼자서 신뢰성 있게 자율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20%도 확보하지 못했다. 어떤 연구에 따라서는 8%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쨌든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와 또 반대로 엄청나게 넘쳐나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 두 개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이 스마트 모빌리티의 고도화를 이제 처리하는 한 측면이고요. 다른 측면은 결국은 기반 시설, 이걸 갖다가 이거는 전통적인 의미의 인프라스트럭처, 대중교통이 다니는 길이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다녀야 되는 길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도 지금 얘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모는 자동차, 사람이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 위에서 인공지능이 모는 자동차를 몬다고 하는 건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는 정책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도 있고, 아니면은 스마트시티 국가시공도시를 설계할 때 반영한 것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풀어가야 될 그런 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유니버설하냐, 로컬하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 세상은 로컬한 데이터 인프라를 가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어떤 도시는 아니면 어떤 나라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아주 잘 오픈들의 데이터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한 그런 차이가 나겠죠. 스마트 모빌리티를 하려면 정말 많은 소스에서 데이터들이 적시에 right data from right source at the right time. 적시에 데이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저 조건은 절대로 어떤 뭔가 큰 투자나 희생 없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데이터 아이디어리즘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꽤 많아요. 거두절미하고 아래 부분을 다 거두절미하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몰을 만들어서 모빌리티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여기서 공급하겠다. 거기서 공급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누가 자기 데이터를 내놓을 것이냐?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팔고 살 수 있는 데이터 정말 종류가 몇 개 한정이 되어 있고,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필요한 굉장한 로컬하고 굉장히 잠시 존재하는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은 돈으로 주고 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데이터를 갖다 공유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볼 때 생각을 할 때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게, 이거는 사실 정책하는 분들한테 더 필요한 얘기인데요. 데이터의 의미가 좀 바뀌는 거죠. 옛날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조금 아까 설명하듯이 어떤 특정 데이터셋만 잘 만들어주면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뭔가 재밌는 결과 아니면 의미 있는 결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단건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데이터 경제라는 걸 해가지고 조직하고 프로세스 전체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전부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뭐 새벽 배송하는 무슨 그런 물류회사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주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배송까지가 하나의 이제 데이터 프로세스를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 환경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가 데이터에 기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카카오 같은 그 중단을 사태를 얘기를 했지만, 인터넷이 끊어지면 사회 서비스, 많은 서비스들이 중단을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의 공급이 끊어지면 많은 사회 서비스들이 이제 중단이 되는 그러한 이 상태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 기상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 그러면 그 기상 서비스를 초대를 해가지고 레코멘데이션을 하는 그게 올바른 길, 안전한 길로 레코멘데이션을 하거나 많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그 교통 신호에 대한 데이터가 딱 무슨 이유로 인해서 공급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완전히 풀 자율주행차가 아니고 레벨 4나 이런 차들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생길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인프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서 노 데이터, 노 서비스의 이제 시대로 갈 거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EU의 전 정책은 볼만해요. EU가 최근에 데이터 쪽에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GDPR인가요? 데이터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하는 거 GDPR 정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EU 정책의 춤을 이루는 데이터 스페이스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왜 데이터 스페이스 정책을 말씀을 드리냐? 이제 앞서서 데이터라고 그러는 건 이제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인프라 단계까지 갔고, 그래서 EU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사회 전체의 데이터를 서로 이렇게 서로 토크하게 할 수 있는, 서로 토크하게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는 다 오너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 HTML이나 ML이라고 하는 쓰는 다른 사이트와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듯이 데이터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저런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도 저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앞서서도 UAM 할 때 말씀을 주셨던 건데, 스마트 모빌리티에 만든 어떤 기반 시설, 기존의 물리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야겠죠. 현실의 데이터는 어떻게 물리적인 인프라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SOC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화되는 것뿐만 아니고 위치 기반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저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빨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고 어떤 이 마스 같은 그러한 연기형 서비스들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 시티 자체를 스마트 시티 애저 플랫폼으로 이해하는데요. 스마트 시티 애저 플랫폼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가. 스마트 시티가 뭐냐? 그럼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가로등이 있고 스마트 뭐가 있고, 이거는 솔루션 레벨, 솔루션 쪽을 보는 건데요. 그건 아니다. 솔루션은 스마트 시티 아니어도 다 솔루션 나온다. 스마트 시티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 공통의 플랫폼을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이 스마트 시티가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공통의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베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면입니다. 테스트 베드 중에서도 지금 이제 세계 테스트 베드는 사실 뭐 옛날부터 있었죠. 그러나 지금 세계 추세는 리얼 월드 테스트 베드, 즉 현실 세계 테스트 베드를 이용하는 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험실과 같이 통제된 곳에서의 테스트 베드는 우리 스마트 기술이 원하는 데이터라든가 피드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리얼 월드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국토부도 하고 산업부도 하고 많은 부처들이 테스트 베드를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결국 앞으로 이제 정부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또 정부가 가야 될 진짜 중요한 방향은 특정 기술을 위한 테스트 베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이미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그 테스트 베드가 있다면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와 다른 거, 5G, 6G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서로 연계되는 그런 복합형 테스트 베드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